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PC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근원은 전월 대비 0.2% 올라갔다는 결론이 나왔고, 전체적인 시장은 뭐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일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거의 제자리, 약간 밀리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했는데, 10년물 금리 4.5% 전후까지 밀렸는데, 뭐 다행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다음 주에 좀 추가적으로 내려가 주지 않으면 시장이 좀 오락가락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5% 빠졌고 야간 선물은 0.36% 빠졌는데 미증시가 막판에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또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조금 선전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미증시 다우가 1.5%나 올라갔고 S&P 500도 올랐는데 나스닥은 일부 대형주들 뭐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이런 종목군들이 빠지면서 나스닥은 약보합이었는데 러셀 2000이 0.66% 올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시장은 상승한 종목이 많았고 뭐 분위기는 좀 다행이었다 이런 흐름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행이었다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는 이제 PCE 지표인데 전월 대비 0.3%, 근원은 0.2%였거든요. 근데 근원이 0.2가 나와서 실제로 저렇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소수점까지 따져놓고 보면 0.249%였어요. 만약에 0.01%만 이제 조금 높게 나오면 0.001%만 높게 나왔다면 근원이 반올림상으로는 0.3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0.3이 나왔으니까 예상치에 부합한 거고 다음에 전년 대비로 따져놓고 보면 2.7%, 근원은 2.8%. 예상치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원은 내려가던 게 좀 멈칫하고 있지만 흘러 내려가고는 있다.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사고 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좀 다행이었다. 이제 이 정도의 어떤 평가를 받았고 또 하나 나오고 있는 지표가 소득과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0.3% 증가했는데 지출이 0.2% 증가했어요. 보시면 이 오렌지색이 이제 지출이거든요. 지출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0.3이 증가됐고 물가가 0.3% 올라갔는데 지출이 0.2% 증가했다라는 건 실질적인 지출은 감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지출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좋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되지만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면 소비가 둔화되네. 기업들의 실적은 어쩌지? 뭐 이런 걱정을 또 유발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었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이날 나온 데이터가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다행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을 정리해 보면 전월 대비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0.249%, 0.001%만 높았으면 표기상 0.3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예상대로 나왔다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에너지가 1.2% 올라서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가격은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식품이 1.3%, 에너지가 3%, 그러니까 에너지가 상승을 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보면 상품이 0.1% 올랐고 서비스가 4.9%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식품 가격 막 이런 거 급등을 하고 뭐 국제유가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서 상품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는데 올해는 서비스가 물가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뭐 인건비 포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가격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덜 쓰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서비스 지출이 0.1%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8월 이후에 최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가 지표는 하반기 가면서 더 안정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정체 상태인데 이후에는 좀 안정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될 것 같거든요라는 이제 확신이 아니라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망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낮아지는지는 그때 가서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서비스 물가가 이제 뭐 보통 끈적거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물가 지표 떨어지는 거를 좀 막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가 조금 둔화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실질 소비가 마이너스 0.1을 기록해서 이게 이제 소비 둔화로 봐야 되는지 인플레이션 진정으로 봐야 되는지 해석하기 나름이라 이제 투자자들이 그냥 다행이었다 정도 이상의 어떤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 보면 안도감을 주는 결과다. 그래서 이제 지출이 축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어서 다행인데 다만 이제 너무 빠른 소비 둔화는
경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고, 또 이제 하반기에 보여줬던 인플레이션 둔화가 재개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부는 있었고요. 근데 좀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하기에는 수치 자체가 너무 높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이상 연속적으로 긍정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9월 인하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그런 분석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미국의 근원 물가가 4%대에서 3% 내려오고 2%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2%대 내려온 것까지는 속도감이 있었는데 계속 똑같아요. 전년비가 2.8로 계속 고정이 돼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연준의 목표는 2%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 빠지면 어쩌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에 발표되는 데이터나 7월에 발표되는 데이터가 다시 내려가는 흐름. 그러니까 2.6, 2.5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줘야 9월 인하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전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망으로는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많긴 하거든요. 실제로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표는 10년물 국채금리 4.5%. 이게 이제 4.6% 넘어서 4.7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일단 4.5로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높아요. 그러니까 4.3% 밑으로 내려가 줘야 이제 금리는 확실하게 안도해도 된다 이런 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다행스러운 걸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제 금리는 아직까지는 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보면 동결 확률이 46% 정도 잡혔잖아요. 하루 전에 한 5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PCE 보고 9월에 내릴 것 같다라는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 한 4, 5%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대리 오늘 급락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나스닥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AI 서버에 대한 어떤 의구심. 왜냐하면 이게 제로에 가까운 마진, 그러니까 이익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도 없고, 그리고 이거 수요 자체가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도 별로 크지 않고, 그래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나?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아직 초반이고, 이제 뭐 아주 비싸게 사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단계라서, 이 자체가 뭐 엄청나게 지금 이익이 폭증을 하고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자 초기라서 이걸 그렇게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델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엔비디아도 빠지고 뭐 마이크론도 빠지고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주의 발목을 잡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의류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갭이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무려 29%. 뭐 유명한 옷 만드는 회사죠. 이게 지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애플이 올랐는데 애플이 이번 달에 10%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월간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AI 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은 지난달이죠. 5월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애플이 선전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간으로는 17주 만에 하락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둔했다. 어쨌든 애플과 엔비디아가 5월을 이제 끌어올린 역할을 한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5% 빠졌는데 다만 이제 마감 거래 보면 0.4% 올라서 뭐 거의 약간 밀린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야간 선물 0.36% 하락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미증시가 확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반영하기 전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야간 선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보합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환율은 1383원. 1380원 이상의 환율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좀 환율이 좀 빠져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투자자들이 자신감보다는 그냥 다행인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데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다행이었던 PC 그래도 저 다행도 괜찮은 거예요. 저기 사고 쳤으면 골치 아플 뻔했는데 그래도 PC라는 고비는 잘 남긴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점도표 나오는 FOMC 그러니까 3, 6, 9, 12는 점도표가 나오고 점도표라는 건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걸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경제 전망은 또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1년에 4번 하거든요. 근데 6월이 그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실질적인 생각을 보게 되니까 조금 시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금리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전체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5월까지 10% 이상 올라간 경우 연간으로 하락한 사례는 두 번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1986년, 1987년. 그래서 남은 연말까지 증시는 결국에는 올라갈 거야. 이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럽죠. 예, 우리는 미국의 저런 흐름이 좀 부럽긴 한데 어쨌든 해외 증시가 그래도 빠지지 않아야 우리 증시가 올라갈 기회는 생기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에 선수 교체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 보면 엔비디아가 이번 주 후반에 좀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1,100 이상에서는 조금 버거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이제 교체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련된 옵션 거래 때문에 그런 거냐, 이제 이건 좀 봐야겠죠. 그래서 미국이 6월에 조금 종목이 바뀌고 우리 증시에서도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차트가 사실 있는데, 뭐 미국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 반도체가 56% 올랐는데 자동차는 반대로 20% 넘게 빠졌거든요. 1월 대비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장비주 포함하고 부품주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수화 시킨 건데, 이건 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 뭐 주말이고 해서 혹시 저희 세대는 영화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저기 저 채팅, 예, 채팅으로 막 사람을 만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거기 주제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었거든요. 주말에 아마 요 앞에 4개 정도만 치면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연관 검색어로 확 뜨면서 이제 바로 노래 들을 수 있을 텐데, 노래 들어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좀, 예, 구독하기도 꼭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셔야 뭐 많이 알고리즘에도 노출되고 좋다고 하니까 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